네. 자,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24페이지가 되겠고요. 앞 시간에 이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매출 관련된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계산서 매출이었죠. 그리고 17번 신용카드, 카드 과세 매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연습했고요. 또 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 224페이지부터는 매입 관련된 자료입니다. 매입 관련돼서는 FAT 1급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 네 가지의 유형을 연습하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세금란에 바로 전자입력을 바로 입력을 해버리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수행 1번 볼게요.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출금 전표 작성하면 되겠네요.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면서 전표 입력을 해봐라 이랬어요. 자, 신규 거래처라 하는 것은 공급자가 지금 그 곰곰이라는 회사인데 이 공급자가 현재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이 공급자의 내역을 보고서 거래처 등록을 하고 전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의 거래처란에서 또 거래처를 간편하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실습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 그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볼 때는 어떤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편안한 방법을 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일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커트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메뉴 열어주시고 먼저 날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거기에 보면 작성일자로 입력하는 겁니다.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유형으로 커서가 오죠. 자, 유형으로 가셔서 자,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이니까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은 51번 아니면 54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다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 우리 FAT 1급 시험에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51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54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세금,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을 51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1 입력하시고요. 자, 품명의 스커트 그대로 입력하십니다. 수량 200, 단가는 40 플러스, 공급가액 이렇게 있고요. 이제 거래처 코드란으로 갔는데 신규 거래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셀 포인터가 지금 코드란에 있습니다. 여기 코드란에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 키보드에 그 숫자 키패드라고 하죠. 그 플러스 키 큰 거 있어요. 그걸 툭 치는 거예요. 플러스 키를. 자, 툭 치면은 00000이라고 하는 임시 코드가 일단 입력이 되고요.
커서는 거래처 명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다 상호를 넣어주세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곰곰이라고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팝업 창이 하나 나와요. 수정하라고. 자, 엔터 치면 거래처 코드를 뭘로 할래?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커서가 거래처 코드란에 있죠? 그래서 4001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00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 명으로 내려오죠. 만약에 다른 정보가 없고 주어진 정보가 거래처 상호밖에 없다면 이걸로 끝내지만 지금 그 세금기 단서를 보면은 상호 말고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밑에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수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창이 좀 커졌어요. 여기다가 추가 사항을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 보면 사업자 번호 입력하는欄이 4번에 있죠. 거기 사업자 번호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사업자 번호예요. 12081 35097. 자, 주민번호는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0번에서 엔터 하시고 대표자 성명 이아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우편번호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물음표 단추를 누르거나 F2를 누르셔가지고 우편번호 검색에 가셔서 서울 노원구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노원구, 그리고 나머지 도로명 주소로 중계로 8길 띄우고 10일, 그리고 엔터 하시면 검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적용이라는 단추가 여기에 있죠. 적용. 예. 적용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주소 맞췄습니다. 자, 하나 더 남았죠. 이메일. 이메일은 12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 거기다가 GOM 앞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뒤에는 그 빌 36524란 말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첫 번째 주소가 빌36524.com입니다. 예. 주로 시험은 네이버닷컴이나 빌36524.com으로 이 H시험은 출제를 많이 해요. 예. 여기 찾아보시면 빌36524 있고 다섯 번째인가 네이버도 있고 이래요. 입력하는 것보다 선택해 주는 게 빠르겠죠.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 세금기 단서에는 이 정도 정보가 다이거든요. 다른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눌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또 한번 등록 눌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전표 입력 단계에서는요, 거래처 코드란에서 셀 포인트가 있을 때 플러스 키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전표에서도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로 지금과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신규 거래처 전표 입력 단계에서도 추가할 수 있다. 자,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됩니다.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현금 분계. 자, 밑에 메시지 보시면 현금 분계 1번이죠? 예, 1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출금 전표, 매입이니까 출금이죠. 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부가세 분계, 이제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부가세 예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부채로 인식했죠. 예, 납부해야 될 세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커트 사면서 우리 회사가 부가세 8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이 부가세는 공제 받아야 될 부가세예요.
공제받아야 될 부가세. 납부할 때, 납부세액 계산할 때 이거 공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자산으로. 그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예요. 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 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가세 대급금을 이것을 상품에다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상품이니까 상품이라기보다는 이건 상품이 아니고 다른 뭐 자산이었을 때 이게 대급금을 아예 요 다른 자산에다가 합산 처리하는 경우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공제받지 못할 때. 아시겠죠? 여기 유형이 지금은 우리가 51번 유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54번 유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부가세가 있지만 여기 밑에 분계에서는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되지 않고 자산의 합산 처리 또는 비용의 합산 처리됩니다. 자, 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분계를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80만 원, 차변의 상품 800만 원, 대변의 현금 880만 원. 그렇죠? 자, 매입거래 몇 건 더 하고서 신고서나 부속서류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름 두 번째 문제 수행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3월 20일에 계약금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9월 10일 날 매입을 했는데 3월 20일 날 계약금 지급한 내역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에서는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9월 10일 날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3월 20일 거는 일반전표에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일반전표에 입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3월 20일 거래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일반전표 클릭한 다음에 3월 20일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3월 20일을. 네. 그러면 거기에 데일리룩 계약금 450만원,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한 거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50만원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갑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창을 전환하시고 이제 전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행 2번에 작성 일자는 9월 10일입니다. 날짜를 9월 10일로 고치시고, 자,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자, 세금 계산서면은 세금 계산서 매입이면 50일 아니면 54. 그러면 이거는 뭐냐? 원피스 상품 매입한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 품명 원피스 수량 500개 단가 9만원 거래처에 대일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은 1번. 자, 분계는 계약금도 상계 처리해야 되고 외상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바로 혼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 3번이 혼합이에요. 3 하시면 반자동. 그래서 보니까 차변만 입력을 해놨어요.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다. 맞았죠? 자산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피스는 상품이죠.
차변의 자산 증가 맞았죠? 이 두 개는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에 먼저 계약금을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은 자산 처리했죠. 차변에. 그러니까 오늘 상품 받았으니까 권리가 행사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상계 처리합니다. 자, 4번 대변에 선급 131번이죠. 450만 원이었죠. 거래처 데일리룩 자동으로 처리됐고요. 다음 또 대변 하나 더 있죠. 대변 외상 매입인가요? 매출인가요? 예, 외상 매입. 외상 매입이죠. 네, 부채 증가. 대변의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지금 4,5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예, 그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눌러서 우리가 엔터 쳐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또 내려오는 거 귀찮고 하니까 항상 마지막 금액을 입력할 때는 탭을 눌러가지고 거래처라든가 밑에 차변 대변, 예,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맞았어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수행 3번입니다. 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네. 자, 날짜는 9월 15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앞에 전자가 아니라는 거. 예, 전자가 아닌 것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그러면 전자란을 전자 입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전자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짜로 고쳐 주시고. 자, 유형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것도 세금 계산서면 세금 계산서 매입은 50일 아니면 54다. 자,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한 세금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1번 품명의 컴퓨터 수량 하나, 단가는 120만 원. 자, 엔터로 코드란에 가셔서 코드는 현웅컴나라. 전자세금으로 가셨으면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그냥 건너가야 돼요. 0번 넣어도 되나요? 0번 넣어도 되고요. 아무튼 비워둬야 됩니다. 종이는. 네.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샀습니다. 거기서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 이건 틀려요. 왜냐 하면은, 자, 외상 분계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외상 매입했다고 안 합니다.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외상했을 때만 외상 매입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는 재고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만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커서가 들어가질 않아요. 못 고쳐. 그래서 여기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혼합으로 분계 유형을 다시 고쳤습니다. 자, 혼합은 한쪽만 완성이 돼요. 자, 완성이 제대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급금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줄에 상품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원피스다, 스커트다 해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라 뭘까요? 비품이라고 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비품 입력해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212번. 예, maybe 매출보다 고칠 내용이 더 많아요. 예, 제가 앞 시간에서 매출보다 maybe 더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고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비품으로 고치면 되고요. 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4번 대변하시고 미지급금 253번 코드를 써야 됩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132만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처와 거래처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보고 지나가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밑에 분계에서 상품을 비품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과 또 전자세금란을 0번이나 또는 비워두어야 한다는 거, 예, 그것이 앞에 두 개하고 다른 점이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했는데, 예, 연결을 잘 했군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샀으면요, 고정자산에 등록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박스 안에 첫 번째 메뉴가 고정자산 등록이에요. 클릭하시고 요 위에서는 그냥 엔터로 다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시고, 예, 밑으로 커서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계정 과목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F2 눌러보시고 계정 과목 도움말 나오면 거기에서 비품을 선택하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212번 비품. 자, 자산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험에서 자산 코드를 딱 알려줍니다. 3002번이다. 엔터. 자산명을 넣어야 되는데 컴퓨터다. 엔터. 취득일은 9월 15일이죠. 2020입니다. 여러분 20일날 시험 볼 때도 올해는 2020이다 생각하세요. 2020. 네, 그 다음에 0915. 아니. 예, 0915 맞죠? 네. 자, 그러면 커서가 어디에 가 있냐면 기초가액에 가 있어요.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기초가액이 왜 아니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그 고정자산에 우선 고정자산이 뭔가를 좀 말씀드릴까요? 고정자산은요,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예, 유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걸 통틀어서 고정자산이라. 그러니까 유무형자산을 취득하면은 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자, 그런데 기초가액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가액이라 하는 것은요,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기초가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0년도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20일날 시험 보실 때도 요거 2020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라 이건 단기예요. 단기. 신규 취득. 4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세금을 포함해서 넣어야 될까요? 공급가액만 넣어야 될까요? 예, 공급가액만 넣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별도의 자산이에요. 별도의 자산.
그런데 가끔 세금 포함해서 여기 고정자산 등록하는 건도 있습니다. 승용차. 예. 우리가 승용차를 취득하고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것을 신규 취득 증가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쭉쭉쭉쭉 내려가셔서 9번에다가 뭘 넣느냐? 내용 연수 입력합니다. 5년. 삼각 방법이군요. 9번은 삼각 방법이 그 정률이니까 네,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정률 0번. 네, 10번에 내용 연수 5. 그러면 정률이 계산됩니다. 0.451. 그 0.451을 120만 원에 곱하기 하면은 18만 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삼각비는 18만 400원으로 회계 처리하겠다. 계산하겠다. 이거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확인해야 될 게 경비구분입니다. 경비구분. 자, 우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다 800번대일 거예요. 800번대. 네,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는 500번대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쓰는 것들은 500번대예요. 그래서 경비구분, 거기 책에서도 경비구분 800번대라는 말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이 감가상각비를 판매 관리비로 구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고정자산 등록된 겁니다. 네, 해봤고요. 닫아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네. 자, 미래교육원에서 FAT 교육을 시키고 9월 20일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받아온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세금자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계산서. 우리가 매출에서 계산서 매출이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이었죠. 매입에도 계산서 매입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교육을 어느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든가 또는 뭐 도서를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들 계산서 받아요. 쌀을 식당에서 먹을 쌀을 샀다든가 이런 것들 계산서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받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자, 날짜 9월 20일로 매입 매출 전표죠. 9월 20일로 바꾸시고, 자, 유형이 뭐냐? 일단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이제 51번, 54번은 아니에요. 면세 매입, 계산서 매입은 53번, 계산서 매출은 13번, 계산서 매입은 53번. 끝자가 3입니다. 계산서는 무조건 끝자가 3. 자, 품명 그대로 쓰겠습니다. FAT 교육이다. 수량 없는 데는 엔터로 지나가세요. 공급가액 30만원.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전자세금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자계산서잖아요. 예,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에서 1번 해줍니다. 계산서도 전자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1번. 자, 분계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1번 현금. 자, 출금 전표. 대변에 현금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죠. 교육은 무슨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 자, 코드란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시고 엔터 해보시면은 525, 625, 725, 825. 우리는 판매관리비. 825번 교육훈련비 선택하십시오. 네.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잘 기억해 주세요. 교육시킨 거 교육훈련비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사내에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줬어요. 그것도 교육훈련비. 학원에 보내서 학원에서 교육한 거 이것도 교육훈련비. 예.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것도 교육훈련비. 네. 53번 면세 유형 부가세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구분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여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제 문제로 내려고 자, 매입세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겁니다.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했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인가를 8가지로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재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매입세액.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전표 작성 문제로는 1번, 2번은 거의 문제를 잘 안 내요. 3번부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아까 이제 수업 전에 질문하신 것도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거 나오냐면 대표이사의 어떤 개인적인 지출을 많이 시험에서 냅니다. 네. 대표이사가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회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공기청정기를 집에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그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또 이런 것도 나와요.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양로원에 기부를 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양로원에 기부했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여기 만약에 무슨 마트에서 만약에 이마트에서 샀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공제 못 받아요. 왜냐? 기부금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는 해줘요.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 처리는 해주는데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접대비도 못 받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접대비는 또 특별히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여러분 한 2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이사가 뭘 사왔는데 그것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더라.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라든가 텔레비전을 사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단체에 기부했대더라.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승용차 관련된 거는 하나도 공제를 못 해준다 이거예요. 차를 샀을 때 또는 렌트했을 때 유지하려면 뭐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수리비가 들어가죠. 승용차 수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는 거, 비영업용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업무적으로 쓰면 영업용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영업용이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택시 영업. 여기서 영업이라 하는 것은 택시 영업, 임차, 그 렌트하는 영업, 자동차 운전 영업. 소위 말해서 승용차로 돈벌이를 하는, 승용차로 사업을 하는 사업, 그런 승용차를 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디 출장 가고 업무 보면서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다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것들 안 되는데 예외가 딱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8인승 이하, 원래 승용차는 8인승까지만 승용차라고 그러죠. 9인승부터는 승합차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9인승은 해당 없어요. 여기에 9인승은 해당이 안 되고 8인승 이하 그리고 1000cc 초과되는 거. 그러면 1000cc까지는 뭐가 됩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cc까지의 비영업용 승용차라 하면은 우리가 경차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아요. 예.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다. 그런데 이거는 면세사업 때문에 샀어요. 거기에 대해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이게 뭐냐면 토지 관련 매입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원래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조성하려면 토목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8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8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결제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8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에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에 공제 못 받는데요. 요거는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데 과세기간 끝나고 확정신고 기간까지만 사업자 등록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8번을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전표 작성하는 문제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사업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거, 이러한 정도로 해서 실기 문제로 우리가 이제 불공, 이제 54번 유형이죠. 54번 유형으로 입력돼야 되는 것은 대개 이 정도 내용에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54번이라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매입인 경우에 54번 선택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54번 해서는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매입인데 불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만 54번 불공입니다. 그러면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했으면 어떡하죠? 그건 일반 전표에 그냥 넣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 승용차 관련 수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받아왔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세금도 있는데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요. 공제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승용차를 고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럴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 아시겠죠? 그러니까 54번 불공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가끔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차량을 수리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받아왔어요. 아,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지? 하고 매입 매출점표에다 54번 불공 그거 틀려요.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증빙으로 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은 다 일반 점표에 그냥 넣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은 세금은 공제 못하지만 이거는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거 착오 없으시도록. 요 밑에 있는 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그건 전부 다 일반 점표 입력사항이다. 일반 점표 입력사항. 자, 그러면 여기 6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를 지급했습니다.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한다는 것은 접대한다는 것이죠. 예, 액자를 황태자 펜시에서 사왔는데 액자가 35만원을 치고 부가세 포함 35,000원입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35,000원이 있죠. 그래서 38만 5천원을 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요 세액 3만 5천원 부가세 대급금이 될 수 없고요.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부가세 대급금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 매입 매출 점표죠. 9월 23일 유형은 54번. 자, 왜 54번이냐 묻는 거예요. 네, 왜 54번이냐. 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되기 때문에 불공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접대비 관련이다. 9번에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 선택. 자, 품명의는 액자. 수량 14개, 단가 25,000원인가요? 거래처는 황태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대금은 수표로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면 자기압수표는 현금 대용증권이죠.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현금 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변에 현금 맞는데 액자가 상품이냐? 아니란 말이죠. 접대비죠. 그래서 접대비로 코드에서 고칩니다. 800번대 접대. 813번. 자,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위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면 분계에 부가세 대급금은 없죠. 접대비 비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버립니다. 접대비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54번 불공.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54번 불공은 첫째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그런 세금 계산서이면서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 건입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짜리. 자, 승용차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9월 25일인데 입력해 볼까요?
자, 위에 날짜 25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이것도 54번이에요.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거기 눌러주시고 아이고 비영업용 이거 눌러주시고 선택 분명히 그랜저 수량은 없고 공급가액 2,500만원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대금은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거 외상분기하면은 이게 아시죠? 외상 매입금이 돼버린다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혼합 3번으로 하시고 차변에 그랜저가 상품은 아니죠? 뭐로 해야 돼요? 예, 차량 유지비 운반구입니다. 유지비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208번. 자,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여러분 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에 부가세가 같이 들어가 있죠?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7500 플러스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 차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승용차 취득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불공유형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는 거. 정리되셨죠? 예. 자,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